히스토리 앤 포스트는 한 장의 포스트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한층 한층 더해진 나이테는 사라짐이 아닌 존재함을 보여주듯이 오랜 시간 쌓여진 시간의 무늬를 포스트로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보고 내가 존재하지 않던 50년, 100년 전의 시간 속을 여행합니다. 윤봉길은 1908년 6월 21일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에서 아버지 윤황과 어머니 김원상 사이의 5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윤봉길이 태어날 즈음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로 인해 한반도는 경랑의 시기였습니다. 1918년 덕산 보통학교에 입학을 하였으나 다음 해에 3.1 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자극받아 학교를 자퇴하고 유학자인 매곡 성주록 선생의 오치 서숙에 들어가 그의 문화생이 되어 사서 삼경 등 중국 고전과 한학을 두루 익혔습니다. 1926년 윤봉길은 매헌이라는 아호를 얻고 오추, 옥수, 임추 등의 시집을 발간합니다. 1929년 오치 서숙을 졸업한 윤봉길은 농촌 계몽 운동과 야학 활동, 독서회 운동 등 국민 계몽 운동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1930년 장부가 뜻을 품고 집을 나서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글귀를 남기고 집을 떠나 중국으로 향합니다. 중국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던 중 193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상하이 사해다관이라는 찻집에서 김구와의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고 조국 독립에 대한 많은 의견을 나누게 되던 중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열리는 일본 천황의 생일과 상하이 점령 전성 기념 행사에 폭탄 투척을 할 계획을 세우기로 결의합니다. 1932년 4월 26일 윤봉길은 백범 김구와 안중근 의사의 동생인 안공근의 집에서 선언문을 작성하고 4월 27일에는 마지막 사진 촬영을 합니다. 4월 28일에는 열병식 예행 연습을 살피고 최종 현장 조사를 위해 훈커우 공원으로 갑니다. 식장의 위치와 좌석 배치를 점검한 뒤 기념식 대 뒤편에서 폭탄을 투척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4월 29일 목표한 지점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명중을 시킵니다. 훈커우 공원에서의 폭탄 투척을 실행한 윤봉길은
상하이 파경군 총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 상하이 일본 거류 민단장 가와바타 사다지를 처단하고 총영사 무라이는 중상, 제3함대 사령관 노무라 기치사부로 중장은 실명되었으며 주 중국 공사 시게미츠 마모루는 한쪽 다리를 잃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국민당 지도자였던 장제스는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해내지 못한 일을 조선인 청년 윤봉길이 해냈다고 할 정도로 극찬을 했습니다. 폭탄 투척 직후 체포되어 곧바로 헌병대로 넘겨지면서 가혹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1932년 5월 28일 상하이 파견 일본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932년 11월 18일 일제의 대양환 편으로 일본 오사카로 후송되어 오사카 육군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1932년 12월 18일 일본 가나자와 육군 구검소로 이감되어 1932년 12월 19일 오전 7시 27분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미츠코 지야마 골짜기에서 윤봉길은 순국하였습니다. 1945년 조국으로 돌아온 김군은 일본에 있던 독립투사인 박열 선생에게 윤봉길의 유해 발굴을 부탁하였습니다. 유해 봉안 추진위원장을 맡은 박열은 제1동포들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1946년 3월 6일 사형장에서 3km 떨어진 가나자와시 노다산 시형 공동묘지 북측 통행로에서 윤봉길의 유해를 발굴하였습니다. 1946년 6월 16일 윤봉길의 유해는 조국으로 돌아와 영원히 민족의 별이 되었습니다.